안녕하세요, 트리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5년 운동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충제와 보조제는 거의 다 먹어보았지만 하루 채소류 500g 이상 먹기보다 효과가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 실천해보세요. 정말 변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이가 같은 십자가 채소는 익혀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옥산살염과 고이트로젠 때문인데요. 채소들은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없이 착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채소들도 자신을 먹는 곤충이나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영양소라는 일종의 자연 독소를 만들어 자신들이 먹히지 않게 방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력 또한 만만치 않아 수세기 전부터 많이 접해왔던 채소들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채소를 집중적으로 많이 먹지 않는 이상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영양소의 악영향은 사람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환경, 몸 상태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쉬운 예로 땅콩을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 땅콩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땅콩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 채소류에 들어있는 옥산살염과 고이트로젠도 항영양소의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차가 크지만 고이트로젠을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옥산살염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결석, 근육통,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옥산살염과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십자가 채소들은 물에 데친 후에 물은 버리고 드시거나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스팀으로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70도가 넘어가면 효소가 작용을 못해 십자가 채소류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스팀으로 찐다면 3에서 4분, 데친다면 60도 내외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온도와 시간을 맞추어 조리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면 저처럼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냉동 채소가 물에 잠길 수 있게 물을 충분하게 부어주고 채소 양과 전자레인지의 출력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10분 충분히 돌려 해동 및 1차 가열을 해줍니다. 해동이 끝나면 물을 버리고 다시 4에서 10분 전자레인지에 돌려 고유의 식감이 살아있게 익혀주고 다시 찬물에 식힌 후에 물을 짜줍니다. 이렇게 온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물론 이것도 개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 그 차이가 크지만 장내 미생물이 효소 역할을 하여 설포라판을 늘려주기 때문에 저처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그냥 먹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핑크솔트와 케찹을 뿌려서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류 그 자체의 맛이 좋아 이렇게 핑크솔트만 살짝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갈아서 먹어도 되는지 질문도 많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열한 후에 갈아서 건더기까지 다 먹는다면 영양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 경험으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갈아 먹으면 위가 화학적으로 자극받는 느낌이 나서 저는 채소류는 갈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차가 클 것으로 생각되니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도 괜찮냐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토마토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좋은 성분이 많지만 토마토, 고추, 피망, 파프리카 같은 가지과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과 항영양소인 렉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드물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또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 토마토를 먹은 후에 공복감, 피곤함, 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토마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토마토를 좋아해 토마토철에 하루에 500g 이상 먹어보았는데 이틀까지는 괜찮았는데 3일째부터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도 점점 떨어져 토마토는 3일 이상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크겠죠.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항영소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크고 또 각 채소마다 항영양소 및 항산화, 항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먹었을 때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운동이 잘 되는 채소류를 찾아서 골고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악 영양소가 적다고 알려진 채소들을 알려드리니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체질에 맞는 채소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채소들이 그 어떤 보충제보다도 여러분들의 몸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악 영양소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최강의 식사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플랜트 패러독스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읽어보시면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쫙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